오늘 사연은 김정순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벌써 7순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 꿈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 시골에 자리를 잡았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몸이 약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엔 혼자서 논밭을 일구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돈 벌기 바빠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도 없었어요.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죠. 시골에서는 제 능력은 아무 쓰임이 없었어요. 그저 농사로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는 게 다였죠. 힘든 날도 많았지만 자식들만 잘 크면 그걸로 내 인생은 성공이다 싶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모두 서울로 떠난 뒤 제게 남은 건 허름한 시골집과 고생으로 굽어버린 허리뿐이더군요. 그래도 자식들이 잘 살아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논밭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뭐하러 시골에서 혼자 고생을 사서 해요? 그래서 물었죠. 아이고, 내가 서울 가서 뭘 하겠냐?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싫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는 진짜 고집도 세고 요즘 세상은 달라요. 그런 촌스럽게 살다가는 뒤처져요. 큰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저희 집에 내려와선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제 물건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집안 구석구석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살아? 창문에 먼지가 잔뜩이네. 제가 웃으며 대꾸했죠. 아이고, 먼지 좀 쌓이면 어때? 이 집에서 내 남편 키우고 너희 시아버지랑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집인데.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정만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좀 깔끔하게 세련되게 사셔야죠. 며느리는 자꾸 저를 촌스럽다, 낡았다, 고집만 세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김치 담가서 보냈더니 큰며느리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은 김치도 인터넷으로 주문해 먹어요. 직접 담그느라 힘쓰지 마세요. 그런 거 보내시면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뭐 좋은 마음으로 보내는 건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정성 부리는 거 안 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고집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도 서울에 올라오라고 성화였어요. 하루는 작은 아들 집에 초대를 받아 올라갔는데 그 집에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죠. 밥을 먹으면서 제가 젓가락질을 할 때 손이 떨렸는데 작은 아들이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이제 손도 떨리시는데 뭐하러 시골에서 밭일을 해요? 그런 거 하다가 다치면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농사일 하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는 다들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농사일 같은 거 할 줄 아는 사람 요즘 세상엔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 키우려고 밭일을 해온 건데 그걸 쓸모없다니. 작은 며느리는 밥 먹다가 슬쩍 끼어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님은 그냥 서울로 올라와서 손주들이랑 놀아주시면 돼요. 요즘 세상은 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손자보려고 평생을 살아온 건 아닐 텐데 내가 쓸모없어진 걸까?
그런데 이 집에 오면 항상 저를 지적하고 깎아내리던 큰며느리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손자들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요즘 애들은 참 장난감도 많네라고 말했더니 큰며느리가 웃으며 이러더군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은 어르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집에서 TV 보시면서 손주나 봐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라니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헛된 것이었나 싶어 속이 쓰리고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언젠가는 보여줄 날이 올 거야. 어느 날 큰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애 좀 봐주러 서울에 빨리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목소리가 잔뜩 급해져 있길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는데 해외 귀빈들이 참석하거든요. 문제는 갑자기 통역사가 펑크를 내는 바람에 전 직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이어지는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 준비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애들 학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저녁 챙겨줄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서울로 좀 올라오셔서 며칠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니? 내가 시골에서 서울까지 애들 보러 올라가라니. 갑자기 그런 부탁을 어떻게 해? 그랬더니 며느리는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바쁘게 살고 애 봐주는 것도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고요. 저는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시어머니를 그저 애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시대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회사 일에 집중해야지 어르신들이 세상 일에 끼어들면 안 돼요. 어머님이 애들 봐주시면 저희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뭐 애 봐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내가 지금껏 농사 지으며 너희 시아버지 떠난 후에도 혼자 자식들 키워왔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니? 그랬더니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시다가 그냥 손주 보면서 편히 사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챙기시고 집에서 쉬세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나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보는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두고 보자.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인지 내 앞에서 보여줄 날이 올 거다. 결국 큰며느리의 끈질긴 성화에 저는 손주들을 보러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많이 상했지만 자식들이 힘들다니 그래,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되지 싶어 마음을 다잡고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첫날부터 기분이 몹시 언짢아지기 시작했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큰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일단 짐 푸시고요. 손주들 학원 스케줄 좀 알아두셔야 해요. 요즘은 학원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 일정표를 쭉 나열하는데 그걸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수학학원은 월수금이고 영어 과외는 화목토 그런데 중간에 피아노랑 태권도도 있어서 어머님이 시간 잘 맞춰서 데려다 주셔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희 부부는 뭐 하길래 내가 애들 데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하니?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고개를 젓더군요. 아휴,
어머님, 저희는 바빠서 그래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훑어보면서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나 바쁜지. 그냥 집에서 쉬시던 어머님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 놀면서 살아왔다는 거냐? 싶었죠. 하지만 꾹 참고 말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거든요. 요즘은 영어로 매일 쓰고 회의도 전부 영어로 진행해요. 그래서 솔직히 어머님 세대분들하고는 살아가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참,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도 참고 있어야 하나. 그런데 큰며느리가 웃으며 한마디를 더 던지더군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냥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애들 잘 챙겨주세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은 어머님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뭘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언젠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날이 올 거다. 지금은 나를 무시하지만 그때가 되면 너희가 후회할 거야. 며느리는 아이들을 저에게 맡긴 뒤 정말 바빠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회사 사람들과 회의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면 왜 나한테 손주들을 맡기고 가버렸지? 싶었지만 며느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같아 애써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애들을 돌보고 있는 저와 달리 며느리는 회사 일 때문에 점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해서 돌아온 며느리가 속이 터진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이러다가 정말 회사 큰일 나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아니, 뭐가 그렇게 심각하길래 그러니? 며느리가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유럽 투자자들이 오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통역사가 펑크를 냈어요. 그것도 그냥 영어 통역사가 아니라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까지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제야 상황을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맡은 프로젝트가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계약 자리였던 겁니다. 유럽 투자자들 앞에서 제대로 된 통역을 해야 하는데 통역사가 없으니 회사가 큰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답답한 듯 머리를 싸매고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휴, 어떻게 통역사 구했어요? 네, 그 사람도 못 온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중요한 날에.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소엔 저를 어머님은 이런 거 모르시죠? 하며 무시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하루는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대화 내용이 심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계약인데 통역사가 없으면 어떡하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유럽 투자자들이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 통역 하나 때문에 회사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며느리는 속이 타는 듯 연신 물을 들이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 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요. 이번 계약이 우리 회사 성장에 결정적인데 이런 식이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지.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저 아이들 밥이나 챙겨주고 손주나 돌봐줄 사람으로만 여긴 거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조만간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그저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보여줄 날이 올 거야. 며느리는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통역사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죠. 아휴, 진짜 미치겠네. 대체 어디서 프랑스어랑 스페인어 다 되는 사람을 구하라는 거야?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하고 우스워 보이던지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순간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프랑스어랑 스페인어가 필요하다면서. 내가 도와줄까?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그야말로 코웃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어머님이요? 아니, 어머님이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를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무슨 농담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이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요즘 회사 일은 어머님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태도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더구나. 그제야 며느리의 표정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과거에 뭐 하셨는데요? 그냥 농사 짓고 애들 키우신 거 아닌가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밭에서 농사도 지었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다. 순간 며느리와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국제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누비던 시절이 있었어. 유엔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회의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고, 그때 내가 통역했던 언어가 바로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야.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유엔 회의에서 통역을 하셨다고요?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나는 유럽과 남미의 수많은 인권단체들과 협력하면서 국제회의를 주관하던 통역사였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기본이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도 할 줄 알지. 내가 통역한 회의 결과가 수많은 글로벌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단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껏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나는 시골에서 밭일을 하면서도 자식들 키우는 게 내 최우선이었거든. 그래서 그동안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던 거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며느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까? 며느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회의라고요. 유럽 투자자들이 회사 이미지 하나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잘못 통역하면 회사 망신이에요.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하더군요. 솔직히 어머님 세대분들이 그런 회의에서 쓸만한 통역을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요즘 글로벌 비즈니스는 어머님이 알던 시대랑 달라요. 옆에 있던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농담하지 마. 그런 전문 통역은 엄청난 실력이 필요한 거야. 단어 몇 개 아는 걸로는 절대 못해. 작은 아들까지 끼어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왜 엄마를 시골에서만 살게 했겠어?
그들이 하나같이 믿지 않는 태도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급한 상황이라 그런 걸 따질 여유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아휴, 이젠 뭐 어쩔 수 없네요. 한번 테스트라도 해볼까요? 테스트? 네, 회사에서 지금 유럽 쪽 담당자들과 화상회의가 잡혀 있어요. 어머님이 정말 자신 있으시면 그 회의에 잠깐 들어와서 통역을 해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테스트면 테스트지. 어디 한번 해보자. 며느리는 노트북을 열고 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면에 유럽 투자자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쪽 대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스페인 쪽 투자자들도 스페인어로 빠르게 인사말을 건넸죠. 그때 며느리가 저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프랑스 쪽 대표고요. 다음 분은 스페인 투자자예요.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우시면 그냥 포기하셔도 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Bonjour, je suis ravie de vous rencontrer. 화면 속에 있던 프랑스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페인 투자자의 질문에도 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죠. Es un placer. Estoy aquí para ayudar en lo que sea necesario. 순간 화면 반대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뼉을 치며 외쳤죠. Magnifique. 스페인 투자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Perfecto.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큰아들과 작은아들마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통역을 하신다고요?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머님이 그동안 뭐 하셨던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너희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던 거야.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 후 큰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컨퍼런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늘 같이 가면 되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가시죠.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저를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저는 큰며느리와 함께 컨퍼런스가 열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회사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중 한 직원이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팀장님, 아직도 통역사 못 구한 거 맞죠?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이에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못 구했어요. 대신에 우리 시어머니가 통역을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그 말에 직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역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직원은 저를 쳐다보며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었고 주위 사람들까지 킥킥대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곧 너희가 놀랄 일이 벌어질 테니까. 잠시 후 유럽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스페인 투자자, 그리고 영국 대사관에서 온 인사까지 모두 고급 정장 차림으로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회의장에 들어섰죠. 컨퍼런스가 시작되자 회사 대표가 초조한 표정으로 일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봉주, welcome to our company. We a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today. 대표의 외국어 실력은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프랑스어로 빠르게 질문을 던졌는데 회사 측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는 난감한 표정으로 옆을 쳐다봤고 며느리는 당황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표를 향해 프랑스어로 차분하게 대답했죠. Je vous remercie de votre présence ici aujourd'hui. Je suis ici pour vous assister tout au long de cette conférence. 프랑스 대표가 순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Ah, parfait. Merci beaucoup. 이어지는 스페인 투자자의 질문에도 저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대답했습니다. Estamos encantados de recibirlos hoy y esperamos una cooperación fructífera entre nuestras empresas. 순간 스페인 투자자도 입을 떡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탄하며 손뼉을 쳤죠. Increíble. 그 모습을 보고 회사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통역하신다고? 시어머니라면서? 대체 뭐하는 분이야?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큰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님이라고? 저렇게 능숙하게 외국어를 한다고? 머릿속이 복잡한지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점점 무거운 분위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와 스페인 투자자들은 저와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영국 대사관 관계자도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프랑스 대표가 회사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r company is very lucky to have someone like Mrs. Kim. She is exceptional. 스페인 투자자도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Ella es fantástica. Nunca había visto una interpretación tan perfecta. 회사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속삭였죠. 내 시어머니가 이런 분이셨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회사와 유럽 투자자 간의 글로벌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컨퍼런스장을 떠나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뭐 대수라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지. 그날 저녁 컨퍼런스가 끝난 후 큰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어르신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편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니?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란다. 겉으로 보기엔 늙은 시골 할머니처럼 보여도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 중요한 건 겸손함과 존중이야. 그 두 가지만 있다면 누구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리고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어머님을 제 진짜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큰아들도 한 번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왜 우리한테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희가 묻지 않았던 거란다.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글로벌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후 회사 대표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내 시어머니 덕분이야. 우리 회사가 이런 훌륭한 인재를 모른 채 지나쳤다니 부끄럽구나. 그 후 회사 측은 저를 명예고문으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김정순 여사님,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글로벌 계약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자문 역할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고문 연봉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나는 돈이 필요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회사 대표와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제 말에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회사에서는 저를 마음의 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느 날 큰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왜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해봤지만 내가 찾은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자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었단다. 그게 가장 소중하더구나.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어머님을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란다.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지. 그 후로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서로 진심으로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 너희도 회사에서 힘내고 사람들과 서로 잘 어울리며 살아가거라. 저는 오늘도 겸손함과 존중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손주들과 놀아주고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니까. 그런 다짐을 하며 저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